장동영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질수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두 사람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. 문승준 기자, 오세훈 시장 오늘 오전에 강화문 광장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응원에 직접 나섰죠? 그렇습니다. 이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우리나라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경기 응원전에 직접 참여해 이 남아공이 6.25 전쟁 참전국임을 강조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 여당으로부터 추진 내내 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참전국 기념 공간이죠. 바로 이 감사의 정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되시죠? 이길 준비 됐나요? 네, 저도 됐습니다.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늘은 경기장에서는 멋진 선의의 경쟁자지만 여기 감사의 정원에도 있는 것처럼 6.25 때 가장 먼저 전투 비행대대를 파병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. 남아공이 선전을 펼칠 때는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도 환호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동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장 대표의 퇴원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상당히 직설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한동훈 의원은요, 이 장동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자, 제가 당대표였을 때 제 거취는 장동영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냐며 직설적으로 반박을 했고요. 장동영 대표가 사퇴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면서 거듭해서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. 한동훈 의원은 이번 주 내내 연일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나 공식 석상 등에서 이 장동영 대표 거취를 압박해 왔는데 한동훈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. 이미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.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모양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영 대표 개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이거 뭐 하는 거지? 라는 식으로 매도되게 됩니다. 보수 제도는 결국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라고 평가받는 겁니다. 그걸 통해서 다시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옛 친윤계 의원들과의 스킨십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정민 기자, 옛 친윤계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이 더 스킨십을 더 하고 있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국회 내 행사 참여나 이 의원들과의 식사 정치 등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활동 반경을 적극 넓히고 있는데요.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주류인 옛 친윤계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시각도 있고요.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 옛 친윤계가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오 시장과 한 의원을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꽤 많은 의원들이 애프터까지 와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렇게 애정을 피력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 이번 선거 정말 대단했다. 그리고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기는 사람이 결국 효자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꽤 많이들 공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한동훈 포비아라는 게 100에서 지금은 한 어느 정도로 낮춰졌다라고 보세요? 100에서 한 30? 좋은 정치로 다 같이 가까이 하면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되는 거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면 누구나가 다 과거에는 오해했던 부분이 이제 다 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두 사람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도 정작 한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. 두 사람이 보수 진영 내 센터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는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그 포럼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선약이 있어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김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어요. 네, 아마 언론 입장에서는 어저께 함께 한 자리를 많이 기대를 하셨나 봅니다. 어저께 모임은 불과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.
근데 사실 그 선약이 있었습니다. 또 이틀 연속 국회에 오는 게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.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. 옛 친윤계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. 자, 의원들의 개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굳이 고르자면 어느 쪽일까요? 굳이 고르자면 한동훈 의원이겠죠. 지금 방금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국회에 서울시장이 계속 찾을 일이 없고 실제로 좀 부담되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. 뭐 비가 오면은 뭐 어디 침수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도 해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내 의원들 접촉면은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, 한동훈 의원 모두 다 가장 큰 약점이 자신의 개가 없다는 거예요.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5번째 이제 5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 오세훈계가 누구지?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고요. 물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친한 게 일부 세력이 있지만 지금 앞서서 뭐 복당 이야기 나오고도 있지만 여전히 원내에서는 원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세가 약하다. 이게 사실상 객관적인 평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을 늘리는 행보에 박차를 가야 된다. 그래서 뭐 보수 재건이나 아니면 본인이 전략 자산이라거나 이렇게 나잘난 이미지 말고요. 의원들이랑 함께 포용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많이 발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본업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장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부업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여의도 정치권에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특강을 했어요. 근데 그저께도 그 토론회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. 근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. 연 이틀 여의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약간 부담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서울시정은 뭐 내팽개치는 거야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늘 의식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녁 시간,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무슨 뭐 어디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 건너면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 가면 또 뭐 아래 위층 뭐 옆방 뭐 이래서 다 의원회관 사무실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본업인 사람이다.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약간 부업식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한동훈 의원은 본업으로 충분히 그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팬덤 입장에서 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팬덤보다는 한동훈 의원의 팬덤이 더 강하고 더 폭이 좀 넓은 편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이 오세훈, 한동훈 이 그 일종의 경쟁 이 국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정치적 위상은 훨씬 높지만 활동 무대는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근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